전에 얘기했던 수동 수송하고 능동 수송 두 가지로 구분을 했죠. 뭔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면서 혹시 초점이 흐려졌을까봐 확인 한번 할게요. 네. 나발이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요즘 바빠서 여러분과 썰 풀고 싶은 얘기가 아주 한아름인데, 네. 뒷북으로 단종아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자, 근데, 자, 볼게요. 수동수송과 능동수송 두 가지. 자, 지난번에 수동수송은 뭐하고, 확산과 삼투. 수동수송과 능동수송의 큰 차이는 뭐야? 에너지를 특정 위치로 뭔가 물질을 이동시킬 때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에너지를 꼭 소비하면서 특정 위치로 이동을 시키냐 그러지 않느냐 그 차이야. 그래서 수동수송은 에너지 공급 없이 에너지의 소모 없이 그죠? 소모 없다,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워딩을 써. 오케이? 근데 이제 능동수송은 ATP가 ADP로 분해되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만 분해되는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그죠? ATP가 ADP로 분해될 때 이 에너지를 받아서 특정 위치로 물질 이동시키는 거야.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냐? 능동수송은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이름의 막단백질이야. 얘도 세포막에 박혀져 있는 막단백질이거든. 오케이? 세포막에 박혀져 있는 막단백질인데 얘는 꼭 그 위치로 그 물질을 이동시킬 때 에너지를 꼭 공급받아야지만 그 위치로 물질을 이동시켜줘. 오케이? 그래서 차이가 있는 이그젬플 예시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두시고 근데 이제 대부분 여러분이 지난 생활 배웠던 인지질에 녹아서 이동하는 건 지용성 물질들. 오케이? 그래서 지용성 물질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 없이 그냥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그게 바깥이든 아니든 그게 아니든 바깥이든 특정 입자가 많은 곳에서 바깥으로 이동하더라. 됐죠? 오케이? 그게 지금 뭐뭐 있었어. 쭉 단순확산 하고 인지질에 녹아서 이동하는 건 단순확산. 인지질을 통한 게 아니라 세포막에 박혀져 있는 막단백질 통하면 촉진확산이었어. 그죠? 오케이? 근데 오늘 설명할 거 삼투도 삼투라는 현상이 일어날 때 그 방향으로 이동하게끔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받는다거나 에너지의 소비가 필요하다거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만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오케이? 그래서 이 삼투를 뭐라고도 설명하냐면 다른 말로 물 분자의 확산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 확산과 삼투는 다르잖아요. 근데 왜 삼투를 물 분자의 확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네가 나가리야. 네가 틀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물 분자의 확산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설명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제가 삼투를 설명을 해볼게요. 169쪽 아래. 설명 너무 빨라요. 괜찮아요? 오케이. 169쪽 아래를 설명을 해볼게요. 169쪽 아래. 지난번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지지난번에, 촉진확산이다, 단순확산이다 다 설명했었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투에서 나오는데, 세포막을 설명하는 특징에 두 종류가 있어. 오케이? 세포막은 인치질을 녹아서, 인치질 이중충에 그걸 이용해서 세포막을 통해 물질 이동하냐. 그럼 지용성 물질이 거기에 이동할 거고 세포막에 박혀져 있는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 이동하냐 그럼 막단백질 수용성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염화이온 같은 이온들이 그것 전용 게이트가 있어서 그 전용 게이트를 통해서 이동하니까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투가 되냐에 따라 선택적 투과성막이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해 세포막을 그리고 인지질 자체가 좌우로도 이동하고 막단백질도 여기 있다가 저기 세포 아래쪽에 그 막단백질의 효과가 기능이 필요해. 그럼 여기 있던 애가 저기로도 이동해. 오케이? 그래서 막단백질도 이동해. 그렇기 때문에 유동, 모자이크 구조다라고도 표현해. 지난번까지 설명했던 거야. 예, 컴. 근데 오늘 설명할 건 반투과성막이라고 하는 워딩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투과성막. 오케이? 반이 뭐예요? 양념반, 프라이드 반. 미안해요. 반만 동의한다고. 자, 용매랑 용질 두 개가 있어요. 용매, 용질 두 개가 있을 때. 선생님, 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질은 녹아 들어간 물질. 설탕 몇 퍼센트 소금물, 몇 퍼센트 설탕물이라고 할 때, 그지? 자,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 녹이는 물질이 용매고요. 녹아 들어가는 설탕, 건더기 같은 거. 그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건더기 같은 그런 가루 재질들이 당연히 용질입니다. 녹아 들어가는 거, 녹이는 물질.
오케이? 자, 그럴 때 반투과성만 이 둘 다가 다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치? 둘 중에 하나만 통과한다 그거야. 세포막도 수용의 상태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관찰해봤더니 다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치? 하나만 통과하는 특별한 막이더라고. 반만 통과해. 이게 그래서 반투과성막이야. 되겠어요? 오케이? 근데 뭐 반이 통과하냐? 자, 반투과성막 대표적으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달걀을 삶았어. 겉껍질이지. 겉껍질 있고 안에 좀 투명한 약간 투명하진 않지만 약간 하얀색의 얇은 또 하나의 막이 있잖아. 달걀의 속껍질. 걔도 삶아진 거야. 근데 걔는 자 우리가 이제 걔를 가지고 실험하기가 이런 여러분 책에는 유자관처럼 실험하기가 되게 애매하니까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반투과성막을 여기 가운데다 세팅을 해볼게. 거의 대부분 그 동일한 반투과성막 두 물질을 다 통과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통과한다는 막이 반투과성막인데 주로 용매만 통과할 수 있는 막에 해당하는 그 반투과성막이 여러분 문구점에서는 쉽게 살 수 있어요. 셀로판지, 파란색 셀로판지, 노란색 셀로판지, 빨간색 셀로판지 이렇게 프레쉬에다가 딱 대서 그죠? 그 빛 투과시키면 빨간 조명, 파란 조명, 노란 조명으로 나오는 그 셀로판지 알죠? 셀로판지. 그런 셀로판지가 대체적으로 뭐와 똑같은 이런 세포막과 똑같은 반투과성막이야. 네? 그래서 셀로판지를 이용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면 셀로판지 나와 있으면 뭐 지금 설명하는 거야? 이 세포막의 반투과성 3투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세팅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유자관인데 처음에는 같은 높이만큼의 여기와 여기의 같은 높이만큼의 지금 설탕을 집어넣을게. 높이는 용액의 높이는 똑같은데 설탕은 2담유야. 설탕은 2담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총 4개의 설탕 입자가 있습니다. 이쪽은 2개의 설탕 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2% 설탕입니다. 2% 설탕 수용액이 있고 여기는 4% 설탕 수용액이 있어요. 처음엔 똑같은 높이였어요. 졸려요? 괜찮아요? 졸려요? 네. 자, 순간 바뀌었어. 자, 2%랑 4% 똑같은 높이가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지를 봐봤더니 설탕은 입자의 크기가 커. 그리고 이 셀로판지 여러분이 막 사타해봐. 빨간색, 노란색, 그 파란색 셀로판지 사타해봐. 이렇게 해서 형광등에 비춰보면 구멍이 보여도 안 보여. 안 보일 만큼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어. 큰 구멍이 아니야.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어. 그래서 이 셀로판지라고 하는 반투과성 막을 용질이라고 하는 설탕처럼 분자 크기가 큰 용질은 통과할 수가 없고요. 오케이? 용매라고 하는 분자의 크기가 작은 용매만 이동할 수 있는 막, 그걸 반투과성 막이라고 합니다. 용질, 설탕 같은 용질은 못 통과하지만 용매는 이동할 수 있는 막이 반투과성 막이 우리 세포막이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떤 일을 하겠어? 여기 있던 설탕은 분자 크기가 커. 그리고 미세한 구멍만 있지 분자 크기가 큰, 구멍이 크기가 큰 구멍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탕이 확산돼서 움직이진 않아. 오케이? 근데 전체 용액의 평형을, 전체 농도의 평형을 맞추고 싶거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여기 있던 물이, 그죠? 저농도사. 용액의 농도로 설명할게. 설탕은 2%밖에 안 되니까 여기가 저농도죠. 용액 농도 따지면. 맞죠? 여기 설탕이 4%나 되니까 똑같은 용액의 부피만큼 있을 때 설탕이 보다 더 많이 녹아있잖아. 그럼 용액의 농도를 따지면 고농도잖아. 그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미세한 구멍이 용매는 이동시킬 수 있어서 왔다 갔다 물은 확산돼서 왔다 갔다 할 거야. 근데 할 건데 최종적으로 여기 들어있던 물이 같은 부피만큼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물이 보다 많이 들어있죠. 물 입자가, 물 분자가. 오케이? 같은 공간만큼에 다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설탕은 2입자밖에 없고, 그죠? 그 나머지 공간만큼 다 물이 채워져 있으니 물로 따지면 물 분자가 더 많은 거야. 용액 전체의 농도로 따지면 용액 전체는 설탕을 포함한 용액 전체의 농도니까 설탕을 포함한 상태의 용액 농도로 따지면 저농도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저농도에 있던 여기, 자, 물 입장에서는 물이 되게 여기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스멀 시간이 지나서 관찰해봤더니 어떻게 되냐? 높이가 여기는 낮아지고 오케이? 여기는 높아지고 이러더라고. 돼요? 여기 저농도에 있던 물이 조금 더 이쪽으로 이동해 가서 농도의 평을 맞추는 거야. 오케이? 이건 관찰값이야. 관찰해봤더니 그러더라고. 왜 그럴 수 있어? 왜? 여기가 처음에는 싱거웠잖아. 싱겁다는 건 덜 달았잖아.
오케이? 덜 달았잖아. 왜? 설탕이 두 입자만 있고, 오케이? 여기는 4개의 설탕이 있고, 근데 설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막이 아니라고. 반토가사 막이니까. 설탕은 못 가. 근데 전체적인 용액의 농도의 평형을 맞추고 싶어. 근데 설탕은 못 가. 누구는 갈 수 있어. 용매의 물은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물이 간다고. 내가 갈게 기다려라 하고서. 그래서 여기가 덜 달았었는데,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덜 달았었는데, 물이 이쪽으로 더 가는 양이 많아서,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많이 달았었는데 덜 달아지도록, 여기는 되게 뭐였었는데 덜 달았었는데 좀 진해지도록, 이렇게 된 거죠. 두 개의 농도의 밸런스가 맞도록. 됐죠? 그래서 결론. 자, 어떻게? 저농도, 용액의 농도로 따지면, 용액 농도로 따지면 저농도에 있던 물이 고농도로 이동해 가서 농도의 평형을 맞추더라. 왜? 반투가사 막이니까. 왜? 용질을 못 가니까. 용매만 가서. 오케이? 용매만 가서 농도의 평형을 맞춰지게끔 해주는 현상이라고. 왜? 세포막이 반투가성 막이니까. 세포막 자체가 반투가성 막이니까 때문에 그런 거요. 됐죠? 덥니? 더워서 졸린 거니? 졸리니까 더운 거니? 둘 다 하겠지 뭐. 자, 그래서 저농도에 있던 물이 고농도로 이동해 가는 현상. 됐죠? 오케이? 그래서 농도의 평을 맞춘 거야. 왜? 용질을 못 가니까. 용매만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얘를 입장 바꿔서 생각하자고. 누구 입장으로? 물 분자로 생각하자고. 오케이? 그러면 아까 똑같은 부피만큼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같은 부피만큼이었을 때, 여기는 물이 더 많이 있잖아. 설탕이 두 입장 있고 나머지 공간에 다 물 있는 거니까. 같은 부피만큼에서 설탕만 띡 2개 있고 나머지 공간만큼에 다 물이 들어있는 거니 여기가 보다 물이 더 많은 거고. 오케이? 여기는 설탕이 띠글띠글 4개나 들어있는 거니까 그 4개가 들어있는 설탕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에 다 물이 있는 거니까 얘보다 얘가 물이 더 적은 거고. 그래서 물이 더 많았던 곳에서 물이 더 적은 곳으로 물 입장에서 물만 보자면 물 분자가 확산된 거라고. 그렇죠? 왜? 확산은 거기서 서로 물질이 직접 퍼져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책 173쪽. 내가 다른 표현 쓴 거 아니야.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을 썼어. 거기 173쪽 가운데 부분 보니 물 분자의 확산 이꼴 쌤쌤 3투라고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 써져 있지. 그지? 여러분의 교과서에도 3투를 표현할 때 물 분자의 확산이라고 하는 워딩으로도 설명한다고. 근데 꼭 국어 못한 애들이 쌤, 확산과 3투는 다르잖아요. 틀렸잖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물 분자의 확산으로 설명해도, 그죠? 같은 용액의 부피만큼 있었을 때 물이 더 많고 물이 더 적고, 근데 용액 전체의 농도로 따지면 여기 용액 농도는 저농도였고 고농도. 문제 풀 때 하나만 중심적으로 생각하자고. 오케이? 왜? 다 3투를 이 물 분자의 확산으로 생각하면 항상 그때그때마다 반대로 바꿔서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3투를 풀 때는 용액 전체의 농도로 생각해서 저물고 인내로 외우시자고. 여기서 말하는 저는 물이 더 적다 이게 아니야. 물만 땄어요. 용매만 더 적었을 때 그게 아니야. 용액 전체의 농도로 따졌을 때 용액의 전체 농도가 저에서 용액의 전체 농도가 고로 농도의 평형을 맞추려고 여기 있던 물이 여기로 더 가는 거. 그래서 농도 평형을 맞춘 거. 그죠? 싱거웠던 게, 아니면 덜 달았던 게 좀 더 달아지도록 여기 있던 물이 여기로 가서 농도의 평형을 맞춘 겨. 맞죠? 그러죠?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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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73쪽 거기 있는 1번 문제 풀어줘봐. 풀고 또 다른 거 설명 좀 하자. 풀어줘. 173쪽. 앞 한 번 확인하면 뭐야? 욕 같은데. 니은 비읍. 자, 니은 비읍입니다. 욕 같은데 욕 아니었어요. 자, 기억 봅시다. 왜 틀렸어? 맞을 수가 없어. 왜? 용매 용질이 모두 다 통하지 않아. 용질은 통하지 않아. 설탕은 특히 통과 못해. 설탕은 이당류야. 자, 그 다음 니은 맞죠? 자, 지금 현재 F터 상태일 때 A별이 높아졌잖아. 그럼 A별이 높아졌단 말은 오른쪽 여러분 걸로 보자면 왼쪽 A별이 높아졌단 말은 원래 그 B 위치가 더 저. 그죠? 저에서 고로 물이 더 이동해 가서 저농도, 용액의 농도요. 심각했구나. 오빠의 표정. 너 반대로 푼 거 아니야? 반대로 풀었냐? 잘 풀었냐? 깜짝 놀랐잖아. 쫄았잖아. 자, 그래서 저기 용액 전체의 농도로 생각해야 돼. 용액의 농도가 원래 저농도였던 게 저농도였던 물이 고농도로 가서 그래. 용액 농도를 기준으로 외우라고 해.
그래서 B가 더 저농도였고 저농도에 있던 물이 A로 많이 가서 농도의 평형을 맞춘 거니까 저농도였어 B가. 그래서 니은 A가에서 수용액의 농도는 A가 B보다 높다. 맞고요. A가 B보다 높으니까요. 자, 에너지 써요? 안 써요. 그죠? 삼투압 확산, 능동수송 아니라 수동수송이야. 자, 그 다음 리을, 농도가, 여기서 말하는 농도도 용액의 농도를 말해. 일반적으로 내가 콕 집어서 물 분자가 더 많거나, 이게 물이라고 하는 워딩을 쓰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농도를 얘기할 때 다 뭐야? 수용액의 농도야. 수용액의 농도. 그래서 수용액의 농도니까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아니죠. 저에서 고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용질이 가는 게 아니라 용매가 가잖아. 됐죠? 근데 자, 미음 맞죠? 농도가 낮은 B에서 A로 물이 이동하더라. 물이 용매니까. 자, 시간이 지날수록 A별과 B별의 농도 차이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 있던 물이 도로 이동해 가서 그죠? 농도의 밸런스를 맞추게끔 하기 위해서 그죠? 농도의 평형을 이루고자 이동해 간 거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음 비읍이에요. 됐죠? 자, 제가 추가로 더 설명할 건 170쪽 위에 있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세포 소기간의 구조적 차이를 배웠다고. 그지? 그래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서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간이 좀 차이가 있더라 라고 배웠고, 식물만 세포만 바깥쪽에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외벽인 세포벽이 이슈. 그래서 이 식물세포를 저농도 또는 식물세포를 고농도에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적혈구와 같은 동물세포를 저농도 또는 고농도의 물에 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어떤 특별한 현상의 워딩들도 물어보게끔 해서 좀 나와. 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 거냐, 쟤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좀 설명할게요. 170쪽. 자, 일단 여러분이 170쪽 왼편에 나와 있는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이라는 워딩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용도가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이 개념이 뭐예요? 이 개념 몰라서 틀렸어요? 라고 물먹거리는 애들 있어.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내가 실험의 재료가 되는 샘플이 있어.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실험의 샘플이 있는데 그 실험 재료 샘플보다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은 용액이면 당연히 저장해. 오케이? 내가 관찰하고 싶은 뭔가 샘플인데 그 샘플과 농도가 똑같아. 그럼 등장해, 같을 때. 샘플이 가지고 있는 농도보다 더 농도가 높아. 그럼 고장해. 안 어렵죠? 근데 일반적으로 뭘 저장액을 제일 많이 쓰냐면 여러분 증류수랑 생리적 식염수가 똑같아요? 아마 렌즈 끼는 친구들은 알 거야. 렌즈 끼는 친구들은 막 수돗물에다가 해가지고 수돗물 막 섞어가지고 수돗물에다가 막 렌즈 섞어가지고 그렇게 물 넣으면 안 되죠. 큰일 나요. 그래서 렌즈 같은 것들을 잘 착용하시려면 따로 생리식염수 사가지고, 그죠? 식염수에다가 씻거나 세척해가지고 우리 눈에, 그죠? 놓잖아요. 그러니까 생리적 식염수는 0.9% NaCl 용해. 우리 체액과 똑같은 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있어. 동일, 등장액이야. 그건 등장액이야. 0.9% NaCl, 다른 말로 생리적 식염수. 적어줘. 이런 워딩이 나오면 너는 등장액이겠구나. 너는 등장액이겠구나. 저장액이 아니구나. 오케이. 생리적 식염수. 됐죠? 그래? 네. 근데 이제 저장액은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류수예요. 증류수는 순수 뭐밖에 없어. H2O 분자밖에 없어. 거기에 이온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나트륨 이온이나 염화 이온이나 많은 이온이 없어. 순수 H2O밖에 없어. 그러면 100% 용매만 있는 상태야. 그래서 저장액이야. 오케이? 우리 주변에서 이 증류수를 얻긴 어려워. 실험실에서 그것만 뽑는 그 기가 따로 있어. 실험실에 있어. 주변에서 증류수 살 수 없어요. 편의점에서 못 삽니다. 자, 여러분이 사서 먹는 음료, 이온 음료들. 그죠? 우리와 비슷한 농도의 아미노산이나 이런 이온들이 갖고 있는 거. 자, 그다음 고장액은 당연히 소금이 얼마 들어있다, 설탕이 얼마 들어있다, 얼마 퍼센트, 그죠? 2% 이상. 그죠? 2% 이상의 우리 인체보다 훨씬 더 농도가 높은 거. 그죠? 4 내지 4든 10이든 20이든 아무튼 퍼센트 농도가 높은 이런 모든 소금물이나 설탕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장액이 되겠지. 됐죠? 어렵지 않죠? 네,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누가 저장액? 증류수. 그죠? 누가 등장액? 우리 인체와 똑같은 농도?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실험을 해서 170쪽에 3개의 비커에다가 빈 비커에다가 뭘 집어넣을까? 맨 위는
동물세포, 아래는 식물세포야. 오케이? 동물세포는 대표적으로 동물의 조직 덩어리를 그대로 꺼내다가, 그죠? 칼로 메스, 찢어. 이렇게 갖고 집어넣어서 실험할 수가 없어. 왜? 동물 조직들은 주변에 모세혈관들이 막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모세혈관을 따라서 혈액이 흐르고 있었던 흔적이 있다 보니까 그 동물의 조직들 덩어리를 그대로 통째로 실험하기 쉽진 않아. 그래서 그냥 적혈구, 그죠? 적혈구를 이용해서 실험한다고 합니다. 실험을 해보면, 자, 여기 가운데 부분이 지금 등장액에 담갔을 때 상태야. 등장액, 즉 생리적 식염수. 오케이? 등장액. 그러니까 적혈구가 원래 이제 가운데가 약간 간통한 건 아니야. 좀 그 간통된 도넛 같은 건 아니고 약간 움푹 들어가 있는 상태의 적혈구가 팽팽하진 않은. 근데 바깥이 지금 등장액에 들어있어. 이 적혈구가 똑같은 0.9% 생리적 식염수 NaCl 들어가 있어. 그러면 자 부피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물 왔다 갔다도 안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니야, 물 왔다 갔다 했어. 오케이? 몇 마이크로미터 시간으로 어차피 물이라고 하는 게 분자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봤을 때 들어온 물의 양하고 나간 물의 양이 똑같은 거야. 전체적으로. 유입량과 유출량이 뭐 나간 만큼 들어온 만큼 나간 만큼. 왜? 순간순간 농도 변화가 있었겠지. 그래서 물 분자가 왔다 갔다 하겠지. 최종적으로 나간 것만큼 들어간 것만 똑같아서. 그래서 유입량과 유출량이 똑같아서 부피 변화가 없어. 덥니? 괜찮아. 유입량과 유출량이 똑같아. 그래서 부피 변화는 없더라. 등장에 담았을 때. 그런데 얘를 왼쪽에서처럼 저장액, 증류수에다 담은 거에 증류수. 저장액이죠? 그래서 그럼 어떤 일을 할까? 얘가 자 미어지다 못해. 그죠? 왜? 상대적으로 여기 바깥쪽이 저농도고요. 용액의 농도 따지면 그죠? 왜? 순수 H2밖에 없으니까 이온이 하나도 안 들어있으니까 용질이 하나도 안 들어있으니까 그지? 저농도고 안쪽은 그래도 적혈구라는 세포니까 거기 안에 뭐도 있을 거고 많은 헤모글로빈도 들어있을 거고 많은 단백질 입자들도 있을 거고 거기가 더 고농도야. 그래서 그 고농도에 해당하는 용질들은 바깥으로 확산되지 못한다고. 왜? 용질은 못 나가는 막이니까 반죽가성막. 그래서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 들어와 유입량이 훨씬 많아. 유출량보다. 그치? 그러면 세포막들이 이렇게 부풀어지다 못해 미어 터지는 거야. 미어 터져서 어떻게 돼?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충에 막단백질을 끼껴서 갖고 있는 상태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로 이제 유입된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얘가 버릇이다 못해 빵 하고 터집니다. 빵 하고 터지다 보니 얘가 이렇게 터지다 못해 빵 하고 터지면서 뭐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냐? 자, 여기 적혈구 안에 뭐가 들어있어? 산소를 운반하게끔 해주는 혈색소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어. 그 헤모글로빈이 터져 나오면서 마치 피 터진 것처럼 빨개요. 헤모글로빈 안에 철분이온 Fe+, 철분, 산화된 상태의 철분이온이 들어있어서 쇠맛도 나고 수액맛도 나고, 그리고 우리 가끔 혀가 잘못해서 깨물면 피만 나잖아. 피 나오면서. 그게 지금 헤모글로빈이 많이 들어있는, 특히나 적혈구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있어서. 걔 때문에 그렇게, 그죠? 빨개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가 터지면서, 그죠? 터집니다. 그래서 뭐가 많아서? 유입량이 유출량보다 훨씬 많아서. 유입량이 유출량보다 많아서. 유입이 유출보다 많아서. 근데 이 터지는 걸 어떤 워딩으로 설명하냐? 적혈구가 터져슈. 그냥 김밥 터져슈 이러면 좀 뭔가 딱 들어오는 임팩트가 없잖아. 그래서 용혈 현상이 일어나슈 라고 표현합니다. 적어줘. 용혈. 용혈. 그래서 적혈구 속에 있었던 혈색소 헤모글로빈이 많이 터져 나오면서 빨개진 것처럼 터졌어요. 오케이, 김밥 터진 것처럼 터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다 담게? 고장액에 담게 되면 어떤 일을 할까? 고장액. 여기서 20% NaCl 용액에다 넣었다고 합시다. 고장액이야. 그지? 적혈구 있어. 그죠? 바깥이 고야. 그럼 상대적으로 이 적혈구 내부가 0.9%밖에 안 되니까 NaCl이 훨씬 더 농도가 낮죠? 그죠? 그러면 저해적으로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게 왜 안 말렸니? 자, 저해적으로, 아니다. 이게 맞구나. 자, 이게 맞네. 저해적으로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죠.
오케이? 근데 세포막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안에 있던 물들이 막 많이 빠져나가면서 마치 튜브가, 그죠? 빵빵했던 튜브가 공기가 다 빠지면 쉬어, 그죠? 쭈글쭈글해진 것처럼, 그죠? 얘가 쭈그러들겠죠. 막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오케이? 쟤는 아예 세포막 자체가 찢어졌고요. 세포막 자체가 쟤는 아예 찢어진 상태로 빡, 공기가 빡 터진 것처럼 여기 지금 터져쉬우라고 하는 형태처럼 이렇게 터진 것처럼 표현되어 있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얘가 세포막의 전체적인 큰 틀이 안으로 오그라들면서 쭈그러드는 거야. 오케이? 막은 찢어지진 않아. 여기는 막은 찢어졌어. 얘는 막이 찢어지지 않아. 예?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 얘는 지금 뭐가 많아? 저농도에 있던 물이 고농도로 이 동물세포 적혈관에 있던 물이 바깥쪽으로 더 많이 빠져나온 거죠. 그죠? 들어오는 유입량보다 유출량이 더 많은 거죠. 그죠? 유입량보다 유출량이 보다 더 많아서 쭈그러든 거죠? 그죠? 그죠?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아서 저에서 고로 물이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걔를 특별하게 무슨 워딩으로는 설명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쭈그러들었음, 쭈그러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네, 특별한 멘트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얘를 식물세포에다 담았습니다. 식물세포는 자 등장에 똑같겠죠? 등장에. 근데 식물세포는 추가로 뭐가 있어? 세포막 바깥에 탄수화물의 탄탄한 외벽인 세포벽이 추가로 있어. 오케이? 등장액이야? 그럼 나가고 들어온 양이 똑같겠지. 자, 지금 세포 핵이 있어. 액포가 있어. 액포. 여러분 책에도 액포라는 그림 보이죠? 액포. 그리고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막 바깥쪽에 얘 형태를 유지하는 세포벽이 다 그대로 타이트하게 맞게끔 딱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등장액이니까 뭐 0.9% NaCl이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용액에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똑같아요. 유입량과 유출량이 똑같은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 부피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여기 저장액에다가 식물세포를 담가요. 그럼 어떻게 됐어? 저장액이니까 식물세포 바깥쪽 용액에 있던 물이 식물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유입량이 유출량보다 더 많겠니 적겠니? 더? 많겠지? 여기가 더 저장액이니까 저농도에 있던 물이 고농도로 더 많이 들어오겠지? 그지? 주영아? 오케이? 더 많이 들어올 거야. 저희 속으로 유입이 더 많아. 유출보다. 유입이 훨씬 많아. 그러면 물을 담아둔 주머니가 뭐였어? 식물세포에. 액포. 액포도 얘보다 훨씬 더 빵빵해져. 성숙한 액포 마냥. 그림 봐봐.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 훨씬 더 빵빵하게 액포도 커졌고요. 됐죠? 액포도 커졌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물이 막 많이 유입량이 유출량보다 훨씬 많아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이 막이 휘어질 만큼. 근데 이제 다행히 세포벽이 있어서 막이 미어 터지고 싶었는데 그 텐션을 버텨주는 거야, 세포벽이. 세포벽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텐션을 버텨줘서 얘가 좀 더 보다 빵빵해진 형태로 이렇게 팽팽해진 형태로 주름 하나 없이 빵빵해진 형태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액포 많아, 액포 커졌고 얘도 이렇게 휘어지도록 커져 있는 상태로. 되겠니? 당연히 핵도 있고요. 핵은 커지진 않아. 핵이 물을 담아주진 않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깥에 있는 물이 유입량이 유출량보다 훨씬 많아서 팽팽해진다. 이걸 팽팽해진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팽윤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기다 적어줘. 팽윤. 살 많이 찌잖아요. 주름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팽윤. 됐죠? 팽윤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팽팽해진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고장액에 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뭐 바깥쪽이 더 짜거나 달거나 뭐 20% NaC 용액에다 담갔어. 바깥이 고지. 그죠? 식물세포 내부가 어떤 농도야? 저겠지. 그치? 그럼 저에 있던 물이 고로 이동해서 농도 평을 맞추는 거잖아. 그치? 저농도에 있던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 즉 유출량이 유입량보다 더 많은데 똑같아. 동물하고. 동물은 세포막을 버티는 세포벽이 추가로 없는 것뿐이고 식물은 세포벽이 추가로 있다 보니까 세포벽이라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저에서 고로 물이 많이 유출이 되다 보니 어때? 세포막이 탈락해. 어디로부터 탈락해? 벽하고 막이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어떻게 얘가 쭈그러든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막이. 그래서 벽이라고 하는 네모난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 안에 있던 막들이 이탈돼서 안에서 주글주글해진 형태고 그리고 액포도 작아지고 액포도 조그만해지고 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어떤 형태야? 안에 있던 세포막이 이렇게 탈락되어서 세포벽하고 탈락돼서 따로 놀고 있어. 따로 국밥처럼 이렇게. 세포벽 형태는 네모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 이걸 우리 뭐라 하냐?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적어주세요. 원형질 분리. 세포막이 벽으로부터 이탈해서 원형질 분리 현상이 나타난 것. 그게 고정일이 나갔을 때요. 피곤하죠? 쉽죠? 여러 가지 다양하죠? 자, 171쪽 6번에 해당하는 OX 문제만 풀어놓고 시험자가 바로 또 그 다음 이어서 할 거야. 171쪽 6번에 해당하는 거 한번 풀어주고 싶시다. 첫 번째, OX야. 5죠? 옵니다. 20% 설탕물, 고농도니까. 고농도에 있다가 담그게 되면 저 있던 물이 고로 빠져나가서 이탈이 되겠죠. 그래서 이탈된 형태 모양이 가처럼 벽에 해당하는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막이 탈락돼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모양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게 가. 20% 설탕물이 담긴 게 가. 오히려 팽팽해져서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해져 있는 모습이다. 그죠? 그래서 나가 중류수 저장액에 담갔을 때 저 있던 물이 고로 많이 들어서 세포 내부가 다 팽팽해졌어. 그래서 첫 번째 O고요. 두 번째 X고요. 세 번째 거기 밑줄 그어봐. 선생님이 몇 번 얘기해도 여러분이 꼭 한번 어디다 밑줄. 세포막을 통한 물 분자의 확산으로 나타난다. 3투 말하는 거 맞다 틀리다? 맞다. 꼭 확산이란 키워드랑 3투란 키워드가 달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3투 수용의 상태에서 물 분자가 이동이 가는 거. 물 입장에서는 물 분자의 확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설명해도 3투를 설명하는 것과 같더라. 식에 나와 있잖아. 여러분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5야. 쉽시다.